네, 오늘 발제를 맡게 된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도태우 변호사입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대로 궂은 날씨에 이렇게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 말씀드리고요. 지금 현재 벌어진 일에 대해서 시민사회가 신속하게 대응을 하게 된 점에 대해서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우리 사회에 그러한 시민적 양심과 또 덕성, 지혜가 앞으로 더욱 국민하게 분발 또 총합되어서 바른 사회, 좋은 사회, 또 자유통일을 향한 사회로 나아가는 데 이끌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번 사태의 기초적인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웬만큼 화제가 되고 언론에 보도된 바 있기 때문에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단도직입적으로 이 인신구제 청구, 민변에 의한 인신구제 청구가 몹시 부당한 점, 권한 판단에 들어가는 것조차 몹시 부당한 법률상 용어로 박하사유에 해당하는 소지가 많은 점부터 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주요하게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가장 첫 번째는 본인 의사에 우선하는 가족의 의사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몹시 부당하다는 점이 첫 번째입니다. 민변은 소위 지금 보호시설에 체류하고 있는 탈북종업원 12인의 가족의 대리를 수행한다면서 지금 구제 청구를 한 것입니다. 그러나 시설에 체류하고 있는 본인들은 대한변협이 추천한 인권보호관인 박영식 변호사를 통해서 여러 차례 잘 지내고 있다는 외부 세계에 그런 답을 했고, 민변 변호사들을 만나고 싶지 않다는 뜻도 여러 차례 밝혀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본인의 의사에 마치 가족의 의사가 더 우선할 수 있다는 듯이 가족의 대리권을 받아 구제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된 그들 탈북 여성 12인이 독립적인 자유로운 의사로 자기가 대리인도 선임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법률 행위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의문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그분들은 만일 필요하다면 민변이 이야기하듯이 민변 변호사만을 강제적으로 만나거나 대리권을 맡겨야 되는 것이 아니라 대한민국에는 2만 명이 넘는 변호사들이 있습니다. 요즘 특히 많아졌죠. 그래서 자유와 통일을 향한 변호사 연대, 저와 같은 그런 변호사들에게 본인의 대리권을 위임할 수도 있는 것이고, 혹은 민변 자변이 아닌 제3의 수많은 변호사분들께 본인의 대리권을 얼마든지 위임할 수 있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자유대안의 세계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치 민변은 자신만이 독점적으로 또 배타적으로 마치 대리하고 보호할 권리가 있다는 듯이 주장하고 나선 것인데, 이 점 몹시 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그러한 가족의 대리권조차 그것이 법률적으로 유효하게 수여된 것인지 충분히 의심이 가고 유효하지 않다는 판단을 내려야 할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최근 법원도 매우 심각하게 고려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즉 북한이라는 사회의 특수성상 북한 가족들의 어떤 개인적이고 독립적인 의사가, 북한 당국이 이렇게 공식적으로 납치라고 주장하고 나서는 마당에 자기는 납치가 아니라고 본다면서 입이라도 사실 한번 뻥끗할 수 있겠는가. 북한 당국이 남한에서 인신구제 청구를 하니 북한 가족이 위임장을 써달라라고 한마디를 했을 때 그것을 나는 쓰기 싫다고 거부할 수 있는 가족이 있을 수 있겠는가. 이러한 북한의 인권 상황 판단에 대해서 민변은 침묵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명시적인 답을 거부하고 있는데요. 북한의 인권 상황이 비단 남한만의 주장이 아니라 최근 유엔에서 공식적인 조사 보고서로 다 확인된 바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극도로 억압된, 자유가 억압된 곳에서
과연 진정한 의사에 기한 위임이 있다고 볼 수 있는지, 또 그와 덧붙여서 전달 과정 또한 몹시 우려스러운 것입니다. 최근 인터넷의 캡처 화면으로 돌고 있는 것에 따르면 북한 국가기관의 일종인 조국평화통일위원회의 공식 사이트인 우리민족끼리에 북한 당국이 내놓고 첨부 자료로 남한 민변 장경욱 변호사 앞이라면서 가족들의 위임장 사진 등을 첨부 자료로 올려놓고 다운받을 수 있도록 올리고 있습니다. 그 사이트의 성격이라든지 그것을 첨부 자료 다운받을 수 있게 하는 것, 그것이 아마 민변이 주장하는 장기열식 앞서 그런 부분이 있었을지 모르는 것인데, 그러한 의혹 부분에 대해서 민변은 속 시원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법원이 이에 대해서 추가적인 전달 과정에 대한 소명을 요구하자 여러 가지 곡절이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기피 신청이라는 것으로 맞서버린 것입니다. 재판의 법리상 대리권 부분이 명확하지 않은데 재판 진행을 계속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재판의 전제 요건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안 판단에 앞서서 만약 소송 수행을 대리하고 있는 자의 대리권이 의심스럽다면 그 부분이 충분히 밝혀질 때까지 대리권의 소명을 요구하는 것은 법원으로서는 지극히 정상적이고 자연스러운 점이며 대한민국 법원이 그 부분에서는 다시 한번 정상적으로 작동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세 번째 덧붙이고 싶은 것은 이 점 전문적으로 조금 더 들어간다면 인신보호법 법령 안에서도 다른 법률에 구제 절차가 있는 경우 그 부분을 각하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관련 법률로 북한 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보호 결정 후에 이의 신청을 하는 제도가 있고, 따라서 보호 결정 후에 만일 이의가 있다면 이의 신청으로 구제받을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부분 인신보호법 규정하고 있는 부분에서도 각하사유에 해당될 수 있다는 점도 첨언드리고 싶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인신보호법이라는 것이 연역상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크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시행 자체가 2011년인데요. 그러다 보니 아직도 입법적으로 완비되거나 여러 가지 파생적으로 생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충분히 검토되었다기보다는 입법 당시에는 예상치 못한 문제라든지 혹은 입법 당시에 어느 정도 우려했는데 그런 것이 현실화되는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어떤 입법적인 약간의 틈을 어떻게 보면 북한 당국이나 또 그 노선에서는 굉장히 그 부분을 비집고 들어오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 때문에 특히 오늘 회의 같은 것이 지혜를 모으는 것이 중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결국 자유민주 체제이고 성숙한 사회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러한 입법적인 틈을 이용하는 것조차도 성숙하게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어떤 방비책이 있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러한 어떤 성숙한 해결책을 찾는 계기가 아마 오늘 토론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 부분 법률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이후 토론 부분으로 조금 더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게 30분이 허용되었지만 제가 조금 더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발제문에 관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발제문에서 제일 첫 번째를 보시면요. 지금 이 민변이 여러 가지 언론에서 유가려시 사건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유성 유가려시 사건에서 인신 마치 구제 청구가 받아들여졌다는 듯이 이야기합니다. 이 부분 받아들여진 것이 아니라는 점을 지적하는 것을 먼저 확인하고 싶습니다. 발제 자료 1번에서 보시면 특수한 사정이 있는데요. 유가려시는 중국 국적인입니다. 중국 국적인인데 탈북인인 것처럼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국정원 심사 과정에서 드러나고 문제가 되었기 때문에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탈북자가 아니기 때문에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것이죠. 그 부분 심각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이 진정하다면 그 부분은 입국과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이지만 중국 국적인인 유가려 씨는 탈북자가 아니기 때문에 북한 이탈 주민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그 비보호 결정 및 강제 출국 명령이 내려진 것입니다. 자, 탈북민에 대해서는 이런 게 아니죠. 대상이 아닙니다. 그냥 유가려 씨는 중국 국적인이기 때문에 구제 청구 과정에 이런 부분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자 재판부는 재판할 필요가 없겠죠. 예. 비보호 결정 및 강제 출국 명령이 이미 내려진 마당이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합신센터에 있을 필요도 없고 자유롭게 그냥 결정하라, 거주지를 결정하라. 이렇게 된 것이지 민변의 인신구제 청구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받아들여졌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예, 결과적으로 마치 혼동되기 쉬운 그 모양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혼동스럽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부분 명확한 좀 우리 그 지적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법원은 그 탈북민에 대한 인신구제 청구를 받아들여준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때까지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이 부분은 이제 인신보호법의 어떤 적용 범위와 관련해서 어떤 식으로 현재 운영되고 있는가 하는 부분 조금 소개해 드리는데요.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인신보호법은 대표적으로는 정신병원 같은 곳에 그 자신의 의사에 반하여 이렇게 감금되는 분들을 구제하기 위한 그런 부분에 주로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 과정에서 그 아주 특수한 그 영역에 해당되는 보호 필요성이 있는 분들에 대해서 이 법이 쓰여진 예들이 있습니다. 그 조금 재미있는 예들인데요. 이를테면 이번 경우에는 그 입국 자체가 거부된 사람입니다. 그런데 어떤 뭐 특수한 그 난민 신청이라든지 이런 사유가 있는 때문인지 입국도 거부되었는데 또 강제 출국되지도 않고 공항에 있는 그 공간에서 몇 달간 머무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뭐 물론 마음대로 그 사람을 돌아다니게 할 수는 없겠죠. 입국조차 거부된 사람이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그 인신구제 청구가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 사람이 인신구제 청구를 할 수 있는 자라고는 봤습니다. 법원은. 그런 면에서 인신구제 청구의 폭을 이렇게 좀 그 넓힌 것이죠.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은 어떻게 됐냐면 구제 청구 본안으로 나가기 전에 결국 송환됐습니다. 나갔습니다. 그래서 본안 판단에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세 번째 사례인데요. 이 부분은 이제 헌법재판소에 가서 그 인신보호법이 그 다투어진 것입니다. 이를테면 인신보호법 2조 1항 그 자료에서 그 2조 1항 법조문이 나누어져 그 배부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2조 1항에 보면 그 단서가 있습니다. 단서에 다만 형사 절차에 따라 체포 구속된 자, 수용자 및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제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를 제외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이것이 위헌이 아닌가,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보호된 자는 왜 제외하는가, 포함시켜야 되지 않는가, 구제 청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투어진 사건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위헌이 아니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입법적 연역을 볼 때 이 부분 헌법 조항에서는 12조 6항과 관련한 것이 다투어졌는데요. 결국 적법 절차에 따른 신체의 자유를 다투는 부분에 대한 청구권 부분입니다. 법률계와 많은 분들 지식계에 알려져 있듯이 이 인신보호 문제는 민주주의가 발달한 영국 인신보호 영장 청구 제도에 유래하는 연역이 오래된 것이죠. 그래서 그 법원 앞에 그 신체의 자유를 보장하고자 했던 오랜 연역 끝에 발달된 것이고, 이러한 적법 절차주의 정신이 87년 헌법에 굉장히 의미 있게 받아들여져서 그 부분 헌법 조항에 들어가 있는데, 그 전제는 여기서 밝히고 있듯이 대표적으로 형사소송법적인 그러한 국가강제권이 극히 발동되는 그런 부분에 대한 신체의 자유 침해, 인신구속에 관한 내용이 그 연역으로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입국 관리법 경우에도 거의 형사 절차에 준해서 국가의 강제력이 발동되는 대표적인 부분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 인신보호법에서 형사소송법적인 그런 절차와 또 출입국 관리법은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제가 마지막으로 첨언드리자면 입법 당시나 이런 때서부터
미리 좀 우려를 하시는 분들은 이 법이 지나치게 그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한 우려가 당시에도 있었습니다. 그 우려가 어떻게 보면 지금 굉장히 현실화된 것이겠죠. 그 부분을 가지고 이 탈북민에 대해서 적용할 줄은 그 당시에 아무도 예견할 수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을 그 탈북민에 대해서 그 적용하고 나선 것인데요. 민변에 이러한 부분은 마치 이 인권 침해자인 북한 당국을 피해서 인권 보호를 요청한 자들을 오히려 인권 침해자인 북한의 편에 서서 그들이 강제로 구금되고 있는 자인 양 취급하고 있기 때문에 그 기본 발상과 구조 자체부터가 몹시 부당한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것은 여러 차례 언론에도 나와 있지만 적법한 자유로운 의사로 탈북한 게 맞는가라고 물어보고 싶다라고 하는 말을 하지만 그 말은 뒤집어 보면 결국 자의에 의한 탈북이 아니면 그러면 반대로 자의에 반해서 납치된 것인가? 이렇게 물어보겠다라는 것과 살짝 말을 돌린 것에 불과합니다. 그렇다면 적어도 이렇게 심대한 국제적인 범죄를 국가기관이 저질렀다라는 식으로 의심을 공개적으로 제기하기 위해서는 아주 간단한 증거 자료가 있다 해도 부족하고 법적으로는 소명 자료쯤엔 해당하는 단순한 증거 한 쪽이 아니라 상당한 의심을 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 완전히 증명되었다고까지는 못하더라도 소명 자료쯤에 해당하는 수준의 자료는 제출하면서 그러한 의혹을 제기해야 되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민변은 소명 자료는커녕 객관적인 물적 증거 하나조차 없이 총선 전에 발표했으니 정치적인 도구였다. 그러니까 의심이 간다. 이런 식입니다. 지금 사회에서 총선 전에 그 뉴스가 나왔다고 총선에 영향을 줄 거라고 많이 생각하는 대한민국 국민의 숫자는 많지 않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총선 결과도 별로 뒷받침하지도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지적하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결국 우리 시민회의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방향으로 이것을 어떻게 보완 개선해 갈 것인가 어떤 현명한 지혜를 모으는 게 필요하다고 여겨지는데요. 우선 첫 번째로는 이번 법원이 내린 결정처럼 이 경우에는 사법부가 어느 정도 지혜롭게 이런 것을 운용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이번 소환장을 보낸 것이 조금 성급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크게 문제가 됐던 것인데요. 대리권 수요 부분부터 철저하게 문제 삼고 그 부분을 검증하는 부분만 있었더라도 이렇게까지 무리스러운 전개로 가진 않았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태 이후로도 가정하자면 위장 탈북자가 나올 수도 있고 그럼 위장 탈북자를 통해서 또 이런 식의 반복적인 일을 벌인다면 한국 사회에서 굉장히 또 혼란을 초래할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 계속해서 사법부는 어떻게 하면 지혜로운 운용을 할 수 있는지 현행 제도 법제 내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할 부분이라고 여겨지고요. 시민사회의 또 조언과 감시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끝으로는 결국은 입법적으로 조금 더 정교한 보완이 필요하고 이 부분에서는 더욱 적극적으로 시민사회에서 이러한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활발하게 제기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이상 부족한 발제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차기현 변호사입니다. 목소리가 약간 쉬어가지고 좀 듣기를 그것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도태우 변호사님들 잘 들었습니다. 저쪽으로 다 공감을 하고요. 저는 거기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덧붙이고자 합니다. 우선 원래 이 법이 말씀대로 이게 정신병자라든지 행정병자 또는 율령녀와 같이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명하기 어렵거나 의사에 반해서 강제로 수용시설에 수용당할 위험이 많은 사람들이 구제받을 만한 방법이 각 법률에 좀 제대로 규정되어 있지 않을 때 보완적으로 그거에 의해서 좀 구제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든 법입니다. 국회 법사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록이라든지 회의록을 다 읽어보면 그런 어떤 경우를 대비해서 만드는 것이 입법자의 의도이고 실제 이제 시행된 것을 보면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된 데서는 1년 6개월간 시행을 보면 90% 이상이 정신병원에
수용된 사람들에 대해서 주로 이게 많이 적용이 되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민변 쪽에서 이제 이 탈북민들에 대해서 이 규정을 적용을 했는데 참고를 했습니다. 근데 제가 그 보도된 내용을 보면서 하나 경악했다고 할까 또는 굉장히 좀 울려스러운 것은 이 인신보호법상 구제 청구를 대행한 민변 변호사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조선일보에 보도가 된 건데요. 지금 그 탈북민들의 가족 아니는 대한민국 정부가 책임져라. 왜냐하면 신원을 공개했기 정부가 책임져라 하면서도 이 탈북 여종업원들도 자의로 탈북했다면 어느 정도 그 가족들이 불이익받을 것이라는 것은 감수했을 것이다. 뒤집어 말하면 법정에 나와서 내가 자의로 대한민국에 들어왔습니다 하면은 북에 남아있는 그들의 가족이 어떠한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것은 민변 변호사 스스로도 인식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자인한 것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지금 이런 심판 청구를 하는 것이 과연 인권을 보호하는 변호사 입장으로서 할 수 있는 행동이냐. 북한이라는 나라가 지금 대한민국 같이 이런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개인의 인권과 자유가 보장되는 사회인가. 한국의 경우에는 지금 광주 5.18 민주화운동 보상금을 2억인가 90년도 당시에 2억이면은 상당히 큰 돈입니다. 그 돈을 받고 그냥 자진 월북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윤모 씨라고. 그 가족들이 대한민국에서 아무런 불이익 받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북한이라는 나라가 과연 그런 나라입니까? 탈북을 해서 이게 자해라고 하는 게 알려지면은 어느 날 하루아침에 수용소로 보내지거나 산골로 강제 유치원을 당하거나 또는 그러니까 북한을 탈북에다가 강제 북송된 경우에는 뭐 활용 가치가 다 떨어지면 처형을 한다든지 그런 사례가 언론에 많이 보도된 바 있습니다. 보도도 그렇게 되고 있고 어느 정도 불이익을 받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다고 하는 민변 변호사가 이런 식의 너의 목숨 아니면 가족의 목숨을 내놓고 법정에서 증언해라 이런 청구를 과연 어떻게 하는 것인지 저는 정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반인도적인 견지에서는 이러한 청구는 정말 잘못된 것이다.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 자의에 의해서 뭐 들어온 것이 아니다, 뭐 뒤집어 말하면 납치된 것이다 이런 주장이 나오니까 북한에서 주장을 하니까 한국 변호사협회를 대표하는 어쨌든 대한변협의 인권보호관 박영식 변호사가 수차례 만나서 그분들의 의사를 확인한 바 있습니다. 그분들의 의사 자체가 무슨 자의에 반해서 지금 수용되어 있다는 건 전혀 아니고 젊은 여성들이 이제 대학 진학을 위해서 영어도 배우고 대한민국 생활을 배워나가고 있으며 전혀 더 불편함이 없고 조용히 한국 사회에 적응할 수 있는 소양을 키우고 싶다. 그런 정도이고 건드리지 말라는 것인데 이런 측면을 하는 것은 정말 부당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지금 법적인 측면에 비추어서도 지금 우리 도변님 잘 지적했지만 조금은 이제 저도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신보호법상의 구제청구권자는 그 피수용자 이외에 법정 내린 후기 아닌 배우자, 직계혈족, 형제자매, 동거인, 고용주, 수용시설 종사자까지 포함시키고 있습니다. 수용시설 종사자까지 포함을 시켰어요. 법 개정을 통해서. 이것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라고 생각했던 정신병자, 행렬병자 또는 열랑이와 등과 같은 분들이 자기 의사표현을 제대로 못하거나 의사표현을 하는 경우에도 외부가 차단돼가지고 자기 의사에 반해서 수용될 위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가족들이라든지 관계인들의 어떤 구제청구권을 광범위하게 보장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상한 것 같이 지금 탈북여종원들 다 뭐 온전한 판단이 다 있는 분들이고 대외적으로 만나가지고 이건 인신보호심판 청구가 진행되는 것을 극력 반대하고 있고 그 반대 사회도 들어보면 자기와 북한에 남겨진 가족들의 생명, 신체의 자유를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인권에 관한 것이고 이렇게 된 사안에서 본인이 이 인신보호심판을 진행되는 것에 대해서 명확히 반대 의사를 표시했는데 보충적 구제청구권자로밖에 볼 수 없는 그 가족들의 대리권을 위임받아서 내가 이 절차를 본인인 이 심판의 대상인 탈북여종원의 의사와 관계없이 진행하는 것이 과연 이 구제청구권자를 넓혀놓은 법의 취지에 맞는가? 저는 이 조문에 구제청구권자가 이렇게 나열은 되어 있지만 주의적 구제청구권자와 보충적 구제청구권자 두 개가 분명히 나눠야 되고 본인이 피수용자 이외에 다른 사람들의 의사는 피수용자의 의사에 반해서
행사할 수는 없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해석하는 것이 기본적인 입법 정신이나 법 원리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위임장이 적법한 것이냐 관해서는 지금 우리 도 변호사님이 잘 지적을 하셨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발표된 사진을 보면은 기관으로 보이는 사람 뒤에서 딱 지키고 있는 듯한 그 과정에서 작성하고 있는데, 그것이 과연 가족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당국의 의사를 그냥 대변하는 것이냐, 당국의 어떤 그 정치 공작의 하수인으로서 그냥 쓸 수밖에 없는 것이냐, 그것은 어떤 것이냐 우리가 판단할 때는 북한 체제가 유엔에서 어떻게 규정되는지 보면 알 것입니다. 2014년, 15년 2년 연속 ICC의 형사 회부하라고 기소하라고 권고안을 결의할 정도로 북한에는 광범위하고 조직적이고 깊은 인권 유린이 자행되고 있다고 하는 게 지금 세계적으로 이제 인정이 되는 상황인데, 그런 체제 하에서 당국의 기관 입회하에 불러준걸 작성하는 것이 이게 가족의 위임장이냐 정당국의 위임장이냐, 그건 논쟁의 여지가 있고, 저는 그건 가족의 서로 인정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인신보호법상을 법에 보면 이제 이게 보충성에서 구조 요건이 있을 때는 안 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한 입법자의 의사는 각 개별 법률에 구제에 첨부할 수 있는 수단이 있는 데에는 이걸 적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입법자의 의사입니다. 근데 이제 법원 판사님들 같은 경우에 법원이 권한을 좀 더 적극적으로 행사해야 한다는 어떤 정신에 미쳐서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견해가 있지만은 법사위 소위원회 회의록이나 법사위원회 회의록을 읽어보면은 명시적으로 입법 과정을 보면은 보충성의 원칙은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북한 탈주민법에 보면은 그 구제 절차가 지금 여기에 해당되는 명확하게 규정이 되어 있냐는 것은 논쟁의 여지는 있을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절차에 관한 북한 탈주민의 경우에는 처음 시작 자체가 보호처분의 요청 절차 자체가 이탈 주민들이 직접 재공간기관 장에게 신청을 해야 됩니다. 자의에서 시작되는 거기 때문에 통상 다른 절차가 올라가서 그것은 좀 더 입법 제량을 허용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우리 도변호사님 의견 중에서 제가 하나 탁해내라고 생각하는 것은 이게 있습니다. 이제 북한 인권법이 9월달부터 제정해서 시행에 들어갑니다. 시행에 들어가는데, 그러면 이제 국가보안법상 자유민주 기본질서의 위배 되는 그 범위 내에서는 우리가 지금 이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과 같이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들의 인권을 지금 사실상 위협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인신보호 심판제도라는 것은 사실상 북한에 남아있는 그 가족들의 생명, 신체의 자유 이런 것을 사실상 위협하는 결과를 지금 가져오고 있습니다. 그럴 때 과연 이 행위를 어떻게 우리가 평가하고 또 거기에 대처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는 사회에서 좀 더 깊은 논의가 있어야 될 것이고, 우리 도변호사님 면모로 쓴 성명서를 보면 인권의 이름으로 인권을 유린하는 이런 작태가 더 이상은 방치돼서는 안 되고, 사회에서 이에 대해서 아주 따끔한 비판과 또 재발 방지 같은 것이 마련돼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마지막 끝으로 지금 재판부에서 지금 신문을 종결하려고 했는데 민변 변호사들이 이 기피 신청을 했습니다. 근데 조문을 읽어보면 신문 기일에 반드시 나와야 할 사람은 구제 청구권자하고 수용시설의 장입니다. 또는 그 대리인이겠죠. 근데 그 시설에 있는 피수용자들은 그냥 재판장이 임의로 판단해서 출석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근데 지금 이 건과 같이 처음부터 자의에 의해서 재공간장에게 보호 신청을 했고, 대한변협의 인권보호관에게 나는 지금 자의에 반해서 되는 것이 아니고 충분히 만족하며 대한민국에서 그냥 지금 활동을 하고 배우고 있고 그냥 건드리지 말아달라, 조용히 있겠다 라고 해서 자의에 의한 것이, 자의에 반한 것이 아니고 내가 자의로서 머물고 있다고 하는 것이 시작부터 지금까지 다 인정이 되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법에서 반드시 피수용자를 불러야 할 필요도 없다고 지금 돼 있고, 시작과 현재가 모두 자의에 의해서 머물다고 있다는 것이 객관적으로 확인된 이상 이러한 사람은 인신보호법상의 피수용자에 해당이 안 됩니다. 안 되기 때문에 서류 심사 자체로서 이미 충분히 각하할 수 있는 상황에 와 있습니다. 와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이러한
그 인신보호심판 청구가 들어올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정도의 자료만 가지고 이 탈북민들 부르지 말고 얼마든지 서울심사로서 각하 처분을 내릴 수 있기 때문에 다시 탈북 이 주민들을 무슨 인신보호심판이 청구됐다고 해서 소환한다든지 공개 법정에 부르는 일 없이 서울심사로서 총결시키는 그런 것이 관행으로서 확립되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번 탈북자 관련 민변의 어떤 추태와 같은 이 사태는 이게 이제 단순히 민변이 어떤 탈북자 인권이나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결과이기보다는 북한 지도부가 어떤 연계가 있지 않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어떤 단체나 어떤 집단의 어떤 객관성을 보려면 다양한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데, 민변은 이제 오로지 그냥 북한의 이로운 행동만 해왔다. 이거는 어떤 그 사람들의 목적 자체가 어떤 움직이는 어떤 이 내용이 자발적인 것보다는 어떤 세력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의심을 충분히 들게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번 13명 탈북자 사건은 사실은 이제 과거에 두 가지 사건이 있었는데요. 하나는 이제 황장엽 사건이 있었는데, 황장엽 같은 경우는 북한에서 주체 사상을 상시한 그런 이제 철학가이고, 또 이제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과 밀접하게 연관된 최고의 충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이제 탈북했을 때 북한의 김정일이 직접 나서가지고 이거는 이제 국정원에서 납치했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황장엽 씨를 데려오기 위해서 특수검사관 100명을 이제 베이징에 파견해가지고 난리를 쳤는데, 그때 이제 중국 지도부가 그걸 방어하면서 황장엽 씨 본인의 입으로 이제 나는 정치방명을 선택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북한이 이제 변절자는 가라고 막 주장을 하면서 돌아섰는데,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최고 지도자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감정, 이 분노가 아마 실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황장 선생 같은 경우는 뭐 나이가 있고 또 워낙 자기 어떤 주관이 뚜렷한 분이기 때문에 가족의 희생을 각오하고도 왔기 때문에 당당하게 그걸 밝혔죠. 근데 이분 같은 경우는 나이가 20대 초반의 어떤 어린 여성들이고 아직 정치적인 판단력이 좀 떨어지는 측면도 있긴 있습니다. 다만 이분들이 이제 탈북하게 된 기본적인 원인이 뭐냐면 자기들이 어떤 한 행동들 가운데 이게 북한정 보위부의 조사를 받고 만약에 판결이 나게 되면 정치범 수용소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문제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 탈북하려고 마음먹은 것은 어차피 내가 북한에 끌려가면 똑같은 처벌을 받기 때문에 차라리 탈북하는 게 낫다. 탈북을 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북한에 남은 가족들은 처벌을 받게 됩니다. 근데 처벌을 받게 되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이제 북한 정권이 이 사람들을 활용해서 뭔가 이제 해보려고 하다 보니까 처벌까지 갈 것 같진 않아요. 다만 북한의 국가안전보위부는 이걸 원합니다. 그러니까 13명 가운데 누가 주동자이고 누가 피주동자인가. 그래서 주동자의 가족들은 전부 다 수용소에 갈 가능성이 없습니다. 그건 제가 어떻게 하냐면 제가 탈북할 때 저는 저 친구와 같이 왔는데요. 94년도 이전까지는 국정원에서 모든 탈북자를 기자회견을 시켰습니다. 이걸 그 당시 법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기자회견 하는 건 의무화시키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가족의 희생이 있다고 판단됐지만 이게 뭐 그냥 이제 당연히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제가 기자회견 하는 제 심정을 말씀드리면 저는 이제 북한에서 수용소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걸 폭로해야겠다고 마음먹고 왔기 때문에 기자회견 하려고 했는데 또 한편이 뭐가 있냐면 나의 가족들, 내 동생, 내 부모들, 내 친척들 내가 기자회견을 하는 순간 다 끌려갑니다, 수용소로. 그러니까 이게 또 올라가지고 차마 이게 말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3만명 탈북자들 대부분이 그런 심정급이나 봐. 그러니까 막 분노가 치밀어 올라가지고 막 또 놀고 싶지만 남은 가족 때문에 이걸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이제 결과를 보니까 북한의 보위부가 우리 가족은 수용소까지 끌고 가지 않았어요. 그 이유가 참 가관인데요. 탈북을 할 때 저 친구 안혁이라는 친구가 같이 왔는데 이 친구가 원래 중국에 도망갔다가 다시 이제 북한에 돌아와가지고 그 사건으로 이제 보위부에 끌려간 친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는 10년간 어릴 때부터 수용소 생활을 했고 아무도 모르는 순진한 친구고 이 안혁이라는 친구가 나를 꿰어가지고 끌려갔다 이렇게 됐습니다. 보이보에서 조사합니다. 그래서 나를 꿰어간 안혁이 친구의 가족은 전부 다 수용소에 끌려가가지고 20년째 수용소에 수감됐고 우리 가족은 수용소에 끌려가려고 다 준비했다가 턱을 풀려났습니다. 다만 이제 북한 정부의 감시를 더 심하게 받으면서 탄압을 받았죠. 그래서 다행스럽게 수용소는 안 갔지만 그 주동적으로 활동한 사람들은 전부 다 처벌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영환 씨 같은 경우에도 북한 외교관 1호로서 이제 망명을 했는데 이분은 이제 망명하면서 기자회견도 아주 세게 했죠. 전부 다 수용소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 같은 경우에도 이 탈북자 여성들이 우려하는 것도 자신들의 결정이 어떤 말 한마디 때문에 그 가족의 생사가 달린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게 주동자든 피주동자든 누구도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아주 반일륜 범죄 국가의 어떤 그 피해자가 서 있는 그 여성분들을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보호하거나 그걸 해야 되는데 이게 민변이 이걸 교묘하게 나서가지고 이걸 꾸집어낸다는 것은 이게 민변의 아이디어인지 북한의 아이디어인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보는 게 북한 당국은 대한민국이 법에 관한 여러 가지 문제를 잘 모릅니다. 모르기 때문에 제가 보건대는 이 아이디어를 오히려 남쪽에서 북한에 제공한 것이 아니냐. 제공해가지고 북한이 그거 옳다. 해봐라. 이렇게 그 결정하게 된 것도 이제 아까 우리 이거 도변에서 말씀하신 내용 중에 그 유호성 사건이 있습니다. 유호성이. 그러니까 유호성이라는 사람은 중국의 화교였고 북한에 거주를 했는데 북한의 화교가 중국에 나갈 때에는 국가안전보위부의 승인을 받고 3개월 기간을 받습니다. 3개월. 그러니까 3개월이 넘어가게 되면 그 사유서를 북한에 제출해야 됩니다. 근데 제출하지 않고 3개월 넘어버리면 간첩으로 감시됩니다. 근데 이 친구가 대한민국까지 와가지고 6개월 이상 지난 다음에 다시 북한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다시 또 살아나왔어요. 이거 간첩 아닙니까? 북한한테 아무런 사유서도 없이 그냥 3개월 이상 지나가지고 북한 나갔다 했는데 보위부가 잡지 않았습니다. 그럼 북한 전 보위부가 바보입니까? 북한 주민들의 숟갈까지 다 세우는 사람들인데 그걸 안 잡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 친구가 보위부의 견제 없이 그냥 왔다 갔다 했다는 것은 보위부의 임무를 받았다고 추정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대한민국 법정이 북한을 압니까? 알 수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이. 그냥 그 현상에 나온 것들만 꼬집어가지고 판결을 하는데 이걸 북한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필요하고 이 북한의 국가안전 보위부의 공작에 대해서 이해를 해야만 얘가 간첩인지 아닌지를 알 수가 있는데 문제의 본질은 유호성이가 간첩이 아닌가가 본질인데 국정원의 실수가 이제 포커스가 돼가지고 국정원만 이제 나쁜 집단을 몰아간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성공을 하면서 북한의 이제 국가안전 보위부, 북한 지도부가 이번 사건도 잘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무리하게 하긴 했는데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민변의 실체가 완전히 드러난 사건이다. 그들이 누구인가? 저는 북한 정권이 완벽하게 내수된 집단에 불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대한민국의 법과 이 질서가 이런 반국가 행위를 하는 이 집단에 대해서 컨트롤할 수 없다면 그 위험은 대한민국의 질서밖에 없습니다. 언젠가 큰 위협이 왔을 때 바로 그런 집단들이 활약을 하게끔 내버려둔 대한민국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이죠. 국민과. 그래서 저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이 민변에 대한 우리가 좀 대대적인 어떤 그런 활동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국민의 힘으로 이런 집단은 정말 우리는 좀 없애버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니까 통진당과 똑같은 거죠. 통진당. 다만 법으로 가장한 어떤 그런 집단일 뿐이기 때문에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 심각성은 민변 스스로가 드러냈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그 인권을 가장한 이 반인전 범죄 집단을 우리 국민의 힘으로 좀 어떻게 좀 초치해야 되겠다.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좋은 발표를 들었고요. 두 분이 좋은 토론을 해주셔서 제가 할 말은 많지 않은데 일부 중복이 되더라도 제가 토론하겠습니다. 일단은 이 민변의 이런 임신부재 신청이 지금 이제 현안이 되고 있고 문제가 되고 있는데 아시다시피 북한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납치라고. 그러나 아시다시피 이 탈북 종업원들 여성들이 대부분이지만 이분들은 북한 여권을 갖고 합법적으로 출국한 사람이들이죠. 그래서 이분들은 지금 중국 정부에 의해서
일반 탈북자와는 달리 합법적으로 정상적으로 출국을 한 겁니다. 그 과정에서 물론 이 사람들이 아마 북한 취지 염증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부당한 지시, 뭐 여러 가지 외화벌이의 강압적 요구가 있어서 뭐 그거를 충족하지 못한다든가 뭐 여러 가지 북한 당국에 대한 염증이라든가 자유세계에 대한 동경이라든가 또 뭐 대한민국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들 또한 입수를 했겠죠. 그래서 이분들은 대한민국을 자유세계로의 그 어떤 그 역할을 선택하는 그들의 선택권 그것 자체가 이제 인권 선택이고 우리 대한민국을 존중해서 수용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안전하게 한국으로 오도록 한 것이죠. 그래서 이 과정에서는 또 그리고 대한민국이 이들을 수용하고 이제 보호하는 과정에서 본인들의 그 동의서를 받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뭐 북한이 뭐에 납치라고 하는 거 주장을 과거에 이런 거 해왔기 때문에 이런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도 있고 그래서 이것은 뭐 납치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과 대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이제 합법적인 이제 보호가 진행이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이 사람들이 민변이 뭐라고 했냐면 지금 그 불법 감금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들을 풀어주고 자기들이 뭐 여러 가지 민간 뭐 시설이나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보호를 하겠다는 생각을 지금 추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거는 단순한 다음에는 이게 신변 안전 문제도 있고 또 그들의 이 보호 대상인 이 탈북자들에게 또 잘못된 생각을 주입할 수도 있고 말이죠. 또 북한의 대남 공작에 또 그 부안해동하거나 장단을 맞출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위험한 거다. 그리고 이제 이 불법 감금이라고 하는 거 주장은 이제 굉장히 약간 위험한 발상이다 막 이랬는데 오히려 그게 아니라 그건 적법한 정당한 행정처분이다 이거죠. 그래서 저는 아까 우리 차기원 변호사도 얘기했고 발표에도 나왔는데 인신보호법 제2조의 정의에 맞지 않고 구제 청구 대상이 될 수 없어서 각하돼야 된다. 왜 그러냐? 제2조 정의를 보면 이 법에서 이 수용자라고 하는 것은 그 구제 청구 참 그 정의도 그렇고 구제 청구를 보면 피수용자에 대한 수용이 위법하게 개시돼야 됩니다. 근데 이거 위법하게 개시된 게 아니라 자발적인 선택에 지금 합법적으로 수용이 또는 보호가 개시됐잖아요. 그러니까 위법하게 개시됐다는 요건에 일단 맞지 않고 적법하게 수용되는 그 사유가 소멸되었냐? 소멸되지도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구제 청구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거 벌써 법 제3조의 전단에 말이죠. 그런데 이거는 뭐 대리인의 뭐 권의 위임의 문제도 있지만 그래서 이 자체로 저는 각하돼야 되는 게 맞지 않냐 하는 생각이고 좀 더 그 법원이 심사숙고해서 처리를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지금 마치 이 민변이 뭐 우리나라의 민주운동에 기여한 면도 있죠. 그러나 그걸 부정한 건 아니고 다만 그러나 국정원의 그 정당화 활동을 불법시하고 범죄시하는 것, 국가기관의 정당한 행위를 범죄시하는 것, 이거는 잘못됐고 스스로 좀 반성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생각을 가져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그 아까 그 대리권의 위임 또 그 이 문서의 그 이 전달 과정에서 뭐 미국 국적의 뭐 그 청와대에 있는 그 중국에 있는 그 초빙 교수를 통해서 뭐 왔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상당히 아주 그 좀 약간의 그 의문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게 뭐 일부 단체에서 뭐 고발을 했는지 내가 알 수 없지만 진상규명에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사태가 자꾸 재발하는 것은 탈북자 보호 차원에서도 바람직하지 않기 때문에 사후에도 이런 행위를 재발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있고 아까 그 북한에 있는 가족들의 대의랄까 그 구제 신청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진정성이 있는 건지 자유로운 의사에 기한 건지 아니면 북한 당국의 압력이나 지시나 이런 거에 의해서 이루어진 실제로 북한의 가족의 의사가 아니라 북한 당국의 의사를 반영하고 그거를 구현하는 것이 아닌가. 북한 정권의 의사를 구현하는데 우리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대한민국의 변호사가 이용되는 것은 굉장히 부정적인 측면이라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경우에 따라 아까도 얘기했죠. 이 북한의 그 기관들이 지금 유엔 인권조사위원회에서 지금 인권 침해로 지금 뭐랄까 이 그 조사 대상이 되고 있고 또 뭐냐면은 그이 그러니까 책임 규명의 그 대상들이 되고 있는데 이런 지정에 협조하면서 하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이게 의정 검토해야 되겠지만 이적 동조에 해당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 편의 제공일 수도 있다. 합법적인 혹은 인권의 틀을 가장한 북한 당국자들에 대한 편의 제공이 될 수도 있다. 라는 거를 좀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좀 그렇게 단정하고 싶지는 않지만 우리가 검토해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물론 우리 대한민국 법원에서 북한에 있는 그 우리 그 주민들의 상속권이라든가 뭐 저작권이라든가 이런 것 사법적인 그 분야에 있어서 일부의 권리를 인정하고 있지만은 우리가 전면적인 거를 다 인정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북한 아시다시피 북한은 대한민국의 헌법 질서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공법, 사법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있고 그런 상황에서 우리 그럼에도 불구하고 쌍방이 상호간에 특히 북한이 대한민국 법제에서 부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도주의 차원에서 일부의 권리를 북한이 인정하고 있잖아요. 그런 상황을 우리가 이제 좀 아주 냉철하게 바라봐야 되는데 북한은 대한민국 법을 부정하는 기초 위에서 대한민국 법을 일부 교묘하게 이용해서 대한민국 법 질서를 흔들어대고 대한민국 국가기관의 정당행위를 대간시하도록 대한민국 국민과 어떤 갈등을 조장하는 그런 행동에 우리 법 질서와 법원이 이용돼서는 안 되겠다. 그런 측면을 좀 한번 지적해보고 싶고요. 그래서 아까 그래서 우리가 민변도 스스로 좀 많이 좀 자성의 계기로 삼아야 된다. 그런 생각을 좀 말씀드리고요. 앞에서 좋은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좀 중언부언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하여간 왜 이 민변은 27,000명의 탈북자들 전부에 대해서는 안 하는데 왜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이렇게 하는지에 대해서도 약간의 조금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하면서 저에 대한 토론은 간단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